반갑습니다. 보일러를 맡게 된 김진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첫 강으로서 교재 3페이지에 제1장 열 및 증기연력학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이 보일러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보면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에 그냥 몰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연력학의 기초 해가지고 먼저 섭씨온도, 화씨온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섭씨온도라고 되어 있죠. 섭씨온도,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온도를 나타내죠. 섭씨온도. 그래서 섭씨온도를 보면은 좀 쉽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물의 어는 점은 빙점이라고 하죠. 물의 빙점, 거기 책에 있어요. 물의 빙점을 0도씨로 보고 물의 끓는 점, 물의 B점을 나타내죠. B점, 물의 B점을 100도씨로 봤을 때 요 0도씨와 100도씨를 이렇게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식으로 어떻게 100등분 해놨다는 거죠. 100등분. 100등분 해놓은 것이 섭씨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화씨온도라고 있는데요. 자, 화씨온도 보면은 요건 물의 빙점이 32도 화씨가 되고 물의 B점, 끓는 점을 나타내죠. 물의 B점이 끓는 점을 212도 화씨로 봤을 때 요거는 32도가 0도고 B점 212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100등분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180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180등분.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섭씨온도고 요쪽이 화씨온도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물의 어는 점, 빙점을 비교했을 때 빙점은 0도씨가 되고 이쪽 화씨온도로 봤을 때는 32도 화씨가 되고 이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 끓는 점은 B점이 되죠. B점을 비교했을 때는 도씨, 섭씨온도계에서는 100도씨에 끓고 화씨온도에서는 212도 화씨에 끓는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섭씨 0도가 화씨 0도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은 두 곳의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점이 있어요. 섭씨 몇 도와 화씨 몇 도, 그 숫자가 서로 같아지는 게 마이너스 40도, 영하 40도일 때 그때는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나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럼 거기 섭씨온도 물의 B점을 0도씨, B점을 100도, 100등분했다. 요런 데에 줄을 거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화씨온도도 물의 B점 32도, B점 212도, 이것을 180등분을 했다라는 거 보시고,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하느냐. 온도차를 비교했을 때 얘는 100등분이고 얘는 180등분이니까 화씨가 섭씨보다 약 180등분이면 100등분이니까 얼마예요? 1.8배 정도 더 어떻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온도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섭씨, 화씨 관계식 해가지고 섭씨 몇 도일 때 화씨가 몇 도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건데 빙점과 B점을 계산하기는 쉽죠. 그냥 100이고 212, 0도면 32 이런 거 계산하기는 쉬운데 요 중간 되는 지점에 예를 들어서 섭씨 50도면은 화씨 몇 도인가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암산이나 이런 걸로 힘들기 때문에 식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식은 보면 거의 두 가지가 있죠.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식과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식이 있는데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식 한번 봅니다. 그래서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식 봅니다. 자, 보면은 화씨는 외우기 쉽게 9씨보다 얼마가 많다? 32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씨는 9씨보다 32살이 많다 하고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다 5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씨는 9씨보다 32살이 많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섭씨 0도다.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 화씨가 32도가 되고 여기다 50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섭씨 50도일 때 화씨가 얼마인가? 여기 섭씨
50도일 때 화씨는 몇 도인가 봐요. 여기다 50을 대입하면은 5일로는 뭐 10 해가지고 여기 90 플러스 32도 해가지고 122도 화씨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식 하나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화씨는 9시보다 32살이 많다. 이런 식으로 화씨는 9시보다 32살이 많다. 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요건 섭씨를 대입해서 화씨를 구하는 식이고, 만약에 화씨를 대입해서 섭씨를 구해라 하면은 요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화씨 대입하고 계산기 눌러 섭씨 구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냥 요런 식으로 보면은 섭씨는 해서 5분의 9 했었죠. 요걸 뒤집죠. 9분의 5 하고 여기 도씨를 도 F 쓰고 플러스 31을 마이너스 32 하게 되면은 요 식을 저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나오는 식이 요 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 위에 식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다르다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워요? 화씨는 9시보다 32살이 많다. 5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절대 온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절대 온도는 우리 시험에 있어서 크게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요. 딱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절대 온도를 구해라 라는 거와 그 구하는 식에 대해서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이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를 한번 보면은, 섭씨 절대 온도를 켈빈 온도라고 하죠. 켈빈 온도라고 하고 이것을 도 K라고 해요. 이걸 섭씨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 도 K는 도 C에다가 플러스 273도씨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섭씨 100도씨일 때 절대 온도가 얼마냐? 물으면은 여기다 100도에서 뭐 373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은 섭씨 절대 온도를 도 K라고 하고 이제 요 화씨 절대 온도를 랭킹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도 R이라고 표시를 하죠. 랭킹 온도라고 하고 이것은 도 화씨 온도에다가 460도를 더하게 됩니다. 화씨에다 460도를 더하게 되면은 이 화씨 절대 온도인 랭킹 온도 값이 나오고요. 이제 온도를 막 화씨를 뭐 문제에서 화씨를 먼저 가르쳐 주고 걔를 켈빈 온도가 얼마인가 그렇게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화씨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화씨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화씨를 섭씨로 바꾼 다음에 섭씨를다 273을 더해서 켈빈 온도를 이렇게 구하세요. 이 절대 온도끼리 서로 바꾸다 보면은 착오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4페이지에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압력 보시면 먼저 압력이란 첫 번째 고위줄을 긋습니다. 첫째 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을 압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압력이란 책에 있는 건 그냥 많이 안 쓸게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면 뭐가 있어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건 무슨 뜻이냐? 가로 세로 여기 1cm가 있다. 여기 1cm고 여기 1cm다. 이렇게 봤을 때 요것을 넓이에 수직 방향에 누르는 힘이 압력이다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1kg다. 압력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1kg가 여기 방적을 이렇게 누르는 힘을 1kg라고 하고 압력이 뭐 3kg다. 그러면 요만한 면적 가로 세로 뭐 1cm 진짜 자로 따져보면 가로 세로 1cm 하면 한 요만큼 정도, 요것도 크네요. 요만한 넓이에다 어떻게? 3kg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3kg를 얹어놓게 되죠. 근데 우리 보일러 기능사 쪽, 배관 시험 쪽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압 시험이라는 게 있죠. 그 시험 쪽 가면은 보통 수압에 만점을 얻으려면 10kg를 통과해야 됩니다. 10kg. 자, 10kg 보통 겁니다. 보일러 기능사, 산업기사, 뭐 기능장 이런 쪽 보면은 보통 10kg가 만점으로 많이 보는데, 자, 10kg를 통과를 하려면은 요만한 면적에다 10kg면 쌀 반포 정도 되죠? 보통 그 마트 같은 데 파는 게 20kg로, 뭐 한 포로 봤을 때, 요만한 면적에 그 한 쌀 반포를 올려놓은 그 정도의 힘을 얘가 견뎌야만이 수압을 통과하는데, 자, 배관 작업에 있어서는 뭐 그게 크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뭐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거 보시고, 요것이 이제 점점 이제 변화가 되면서 뭐 미리미리 HG 수은주를 나타낸다라든가 아니면 수두압 뭐 요런 걸로 본다든가 요런 걸로 변화가 하는 건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표준 대기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냥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대기압 보시면은, 표준 대기압은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에도 압력이 존재를 하죠. 지구가 땡기고 대기가 누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대기압에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자, 그 첫째 줄, 그 공기가 누르는 힘이며, 그 760mm HG 상태의 압력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 잠깐만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공기가 누르는 힘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수은이 담겨 있어요. 수은이 담겨 있고, 여기 이렇게 요걸 세워뒀을 때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막 누르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죠. 공기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 수은이 어떻게 이 안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이만큼의 요 높이가 수은의 높이 해가지고 760mm HG가 된다라는 거죠. 760mm. 센치로 따지면 얼마예요? 76cm죠. 76cm. 그러니까 단위는 미리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760mm HG만큼이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단위들, 뭐, 압력 단위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딱 3가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표준 대기압에서 이 표준 대기압을 쓰면은 APM이라고 하고요. 다음 그 밑에 쪽에 보면 공학기압이라고 있죠. 공학기압이라고 있는데 공학기압을 AP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 표준 대기압 5글자, 공학기압 4글자, ATM 3개, AT 2개, 왼쪽 게 많죠? 표준 대기압이 어떻다? 항상 공학기압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압력의 단위로 봤을 때 표준 대기압 상태일 때는 1.0332kg가 되죠. 가로 세로 1cm 위에 1.0332kg가 누르는 힘으로 보시면 되고, 공학기압일 때는 좀 쉽습니다. 요 뒤에 소수점 하나를 다 떼버려요. 그래서 그냥 1kg다라는 거. 그래서 요 숫자 하나 반드시 외워줘야만 4개가 나옵니다. 1.0332. 그래서 요거 이제 수은주 높이로, 수두압 높이로 봤을 때, 수두압, 미터 H2O, 물의 압력이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닷물속 뭐 10m 내려가면은 뭐 1kg의 압력이 된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 수두압으로 봤을 때 요 소수점을 하나 뒤로 밉니다. 그래서 10.332m H2O가 되고, 공학기압으로 봤을 땐 그냥 그냥 소수점 밑에 다 떼버렸죠. 그래서 10m H2O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좀 전에 했었던 수은주의 높이 밀리미터 HG, 수은주의 높이로 봤을 때는 표준 대기압일 때는 760mm HG 이렇게 되고, 공학기압으로 봤을 때는 735.5. 요건 외워주셔야겠네요. 요거 조금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면은 표준 대기압의 두째 줄 보시면은 1atm에서 760mm HG와 10.332m H2O와 1.0332kg 요 3가지만큼은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꾸 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단위가 이제 메가파스칼까지 갑니다. 메가파스칼. 이래저래 막 변하게 하다가,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보셔야 될 것이 또 1메가파스칼이다 했을 때 1메가파스칼이다 하면은 요거와 똑같은 것은 10kg다라는 것. 1메가파스칼은 10kg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100kg. 요게 만약에 1kg다 그러면 0.1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요건 암기사항이에요. 요거 외워주셔야만이 우리 뒤쪽까지 쭉 계산하면서 아주 편합니다. 1메가파스칼은 10kg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 공학기압도 지금 그냥 같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는 구분이 되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크게 다 주어줘요. 보기를. 단, 표준 대기압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뭐 주어주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 그 밑에 3번 보시면은 이제 절대압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절대압력에서 ABS 이렇게 써 있는데